당시 믿고 걸러야 하는, 같이 정치하면 안 될 것 같은 당대표 16강! 같이 정치하면 안 될 것 같은 당대표 월드컵 16강 다음 순서, 충청권 맨주를 자처하면서 세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회창 90년의 노무현입니다. 3당 합당 따라가지 말고 나랑 같이 민주당 하자. 빠순이 아버지죠? 빠순이들 많이 왔네. 또 그런 거 있잖아. 요즘은 고대 나와서도 기자나? 그런 거죠. 서울대 말고는 다른 건 인정도 하지 않는. 그렇죠. 이제 훌륭한 이제 엘리트 정치인이고. 네, 빠순이 빠빠. 이회창은 이제 지던 시점이에요. 네. 자, 지금 제가 이제 포스터 3개를 붙여놓은 건데, 네. 이 97년에 대세론 이회창 시절, 첫 번째 기호 1번이고, 두 번째 2002년에 기호 1번 이회창 시절, 이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붙었을 때, 네. 요때만 해도 얼굴이 좋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 기호 12번. 기호 12번. 무소속입니다. 네. 자, 요게 이제 MB랑 저 정동영 후보가 맞붙었던 그 대선 뜬금없이 튀어나와가지고 네. 갈라 가져갔죠. 표 많이 빨아갔어요. 많이 빨아갔는데도 네. 60%로 이겼죠, MB가. DY의 업적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안 나와도 되고 나와도 되고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 뒤로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네. 내가 이회창인데, 저 핏덩이들 저거. 네. 정동영 이제 이상한 발언하는 애. 기업했던 근본 없는 고대. 고대네. 기자도 못할 것 같은 그런 고대 갑자기 나가지고. 근본 없는 고대. 네. 저 둘이 내가 나가면 제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나한테 와서 나랑 같이 정치를 하자. 라고 제안합니다. 2007년의 이회창입니다. 그리고 자, 90년의 노무현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3당 합당을 따라가면, 네. 그 YS 따라가면은 그 뒤에 줄줄이 배지예요. 그럼요. 상도동계 돼가지고 그 뒤로 한 15년, 20년 해먹어요. 근데 90년의 노무현은 그 뒤로 10년 개고생합니다. 맞아요. 엄청난 야인이고, 사실 요때 이제 김영삼 정권이 탄생하고 제일 먼저 따라갔던 교수가 손학규 교수예요. 간제비의 서막이죠. 그때 많이 따라갔죠. 김문수 네. 위원장 이런 분들. 많이 따라갔어요. 이재호 당대표, 민주당 대표 이런 분들. 이제 함께 다 같이 갔다. 다 갔죠. 같은 정당이었었잖아요. 그때 있습니다 하고 안 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안 갔던 사람들 다 고생했죠. 그렇습니다. 김부겸 뭐 이런 사람들. 네. 다 같이 고생했는데, 자, 고생길이냐, 망하는 길이냐. 어느 쪽이 좀 낫습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이건 뭐 결과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데려왔었던 사람들 중에 짜치는 인간들이 많아요. 뭐 김병준 이런 사람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 짜쳤지만 청와대 간 사람들 많죠. 네, 짜쳤지만 청와대 가서 챙겨줬어요. 그렇지. 근데 이회창은 자기가 한나라당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허주, 김윤 이런 사람들 있죠. 다 쳐냈죠. 날렸습니다. 지한테 도움이 될 게 뻔한 사람들도 그냥 지 친구 아니라 날리는 사람들이에요. 2007년 네. 대선 망하고 나서 그 이후엔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뭐 심대평 뭐 이런 분들 네. 자유선제로 땡겨와가지고 네. 겁나 공격하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내려와놓고 자기가 신경질 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제 대선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인재가 싫어요라는 팻말을 들고 굴욕적인 사진 하나 찍습니다. 난 이인재가 싫지 않아요. 뭐 나는 이인재가 싫어요 X표 들고 있는 건가? 그럼 굴욕적인,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 팻말이 들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렇지. 이회창은 대선 후보로서 이인재가 싫지 않아 뭐 이런 걸 하고 앉아있어요. 말로가. 말로를 따졌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7년간 비록 매우 힘들었지만 그래도 후에 대통령까지 했고요. 짜치는 인간들이라도 챙겨줬습니다. 그런 거 있다. 그래서 노무현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올라가야 될 사람은 믿고 걸러야 할 이회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회창 2007년 버전 8강 진출합니다. 같이 정치하면 안 될 것 같은 당대표 월드컵 16강. 네. 만덕산에서 내려와서 바른미래당 당권을 잡은 손학규. 네. 2018년 버전이고요. 네. 이명박근혜 사면 건의를 하겠다는 2011년 새해 벽두의 이낙연. 용상박입니다. 네, 이게 한쪽은 또 이제 같이 걸쳐있는 정당이라 발언하기 굉장히 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뽑았을 때는 이게 둘 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한순간에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만덕산에서 내려온 바른미래당 손학규 같으면 사실 이분이 이제 전사가 있어요. 독수리 오영재 출신으로 이제 민주당에 넘어와가지고 김부겸이나 이런 선수들, 김홍춘 이런 선수들 같이 내려와가지고 자리를 계속 못 잡고 이제 겉돌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강재섭이랑 붙었던 이제 분당 재보궐선거. 분당에서 민주당 후보가 강재섭 빡 제껴버리니까 주가 빡 올라가고. 그렇죠, 살렸죠. 그래서 뭘 좀 해보려다가 또 뭐 대선 후보 안 되고 좌절하고 자빠지고 이런 과정. 그러다가 그 이제 100일 그 민생 탐방. 민심 대장정. 민심 대장정. 네, 막 공장 다니고 연탄 나르고. 정말 진짜 한국 정치사에 남을 사진들을 남겼습니다. 네, 맞아요.
그걸 낳으면서 약간 친숙한 정치인이 됐어요. 그리고 뭘 좀 해보려다가 네. 안 됐어. 만덕산으로 갑니다. 강진에 있는 만덕산에 가가지고 네. 도인이 됐죠. 도인이. 제가 기억하는 JTBC 때 그때 만덕산 찾아갔어. 무슨 뭐 암자 있습니다. 정치 복귀 언제 하실 거냐 이랬더니 차나 한 잔 마시지. 뭐 A cup of tea. 네. 선문담을 2시간 동안. 네. 그러고 복귀해가지고 바른미래당의 사실상 당대표로 사실상 추대가 됩니다. 아, 네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정치, 새로운 보수 이런 거를 할 걸로 기대했는데 네. 합당하는 거 막 네. 그런 과정 막 이런 거 네. 추진하다가 바로 옆에 앉았는데 이준석이 최고위원이어가지고 맨날 욕하고 네. 요런 이제 모욕을 당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당 하나를 말아먹죠.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때 스타 정치인도 여기 많았거든요. 이준석, 유승민 뭐 줄줄이 있었거든. 여기 많았어요, 생각보다. 네. 지금 전북도지사인 김건영도. 김건영, 김동철 막 이렇게 약간 네네. 구태들도 많고 네. 요랬던 당을 깔끔하게 혼자 말아먹었고 자 2021년에 이낙연 이때 당대표 됐을 이 초기만 하더라도 네. 대선 후보 1위 아, 맞아요. 압도적인 1위 문재인의 총리 맞아요.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 후보 1순위가 될 줄 알았는데 네. 새해 벽두에 네. 갑자기 연합뉴스 속보가 뜹니다. 1월 1일이죠?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 대통령이 건의하겠다. 아. 한 번에 말아먹었습니다. 급전 직하가 시작되죠. 네. 그래서 이 낙엽이 됐죠. 네.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이후의 정치 행보가 좋같은가? 아, 이게 정말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다시 또 밑에 사람 입장으로 가야 됩니다. 또 네. 이낙연은 이낙연은 대선 후보가 끝끝내 되지 못했지만 그치? 자기 의원직 날린 거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생각보다 없었어요. 아 그래요? 본인만 의사된 거예요. 아 그렇죠. 윤영찬은 여전히 네. 패치고 네. 다른 사람들 배지가 결국 안 날라갔어. 날라갔어요. 안 날라갔어. 그리고 심지어 2020년 총선 때는 승리 주역이기도 했어요. 아 그렇죠. 네. 압승의 주역이죠. 근데 하큐용은 2020년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장 출마했다가 낙선한 씨라고 인재 영입을 합니다. 누굽니까? 있어요. 니만 아는 사람 얘기하면 어떡해. 나만 아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인재 영입 인사로 뽑습니다. 아 그래. 뽑아서 경기 평택에 공천을 줍니다. 아 그래요? 네, 유이동 반대 지역구입니다. 반대 지역구. 보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씨가 1,500만 원의 기탁금을 제 시간에 못 내서 후보 등록이 안 됩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 인재 영입을 했는데 1,500을 못 구해줘가지고 공천 신청도 못합니다. 심지어 전략 공천인데. 이게 뭐야? 여러분 이낙연은 국회의원 당선이라도 됐죠. 그 사람은 공천도 신청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니 씨발 기탁금이 없으면 전략 공천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공천도 제대로 못 주는 사람을 데려온 거거나 돈을 좀 빌려주든가. 데려와서 그 사람만 바보 만든 거예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손학규가 고소하는데? 고소를 씨가 먼저 할 겁니다. 씨가 그때 너무 분노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전 씨가 분노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은 사람은 챙겨줬다. 그 당시 2020년 당대표 기준 자기 사람은 챙겨줬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아 그럼요. 그런 본인이 뭐 의미에서. 대선 후보가 안 돼서 그렇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꼭 피해야 되는 후보 네. 이제 손학규 2018년 바른미래당 당대표 공천도 못 챙겨주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8강 진출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같이 정치 만들 것 같은 당대표 월드컵 16강. 네. 이것도 이제 클래식이죠. 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2004년 민주당 대표 조순영. 그리고 박근혜 탄핵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뒤진다. 2016년 이정현. 네. 탄핵을 밀어붙이는 자와 막으려는 자. 그치. 네.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탄핵을 주장했다가 안 돼서 망했고요. 안 돼서 망했고요. 탄핵이 안 된다고 했다가 탄핵이 돼서 망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 뒤로 이제 재기를 못하신 대표적인 이제 두 분. 조순영 대표는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민주당의 어떤 코어 정신, 네. 미스터 쓴소리. 맞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상당히 이제 존경받는 정치인. 이렇게 하다가 열린우리당 쪼개고 나간 다음부터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각을 세워가지고 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처럼 하나갑 당시 이제 새천년 민주당 대표랑 둘이 네. 아주 이제 강력하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반대편에 서가지고 맞아요. 결국은 탄핵을 성사시키는데 이제 선봉장이 됐죠. 맞아요. 한나라당이 그렇다 치는데 민주당이 같은 당내에서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라고 했었던 그 조순영입니다. 맞습니다. 자, 2016년에 이정현 당시 대표는 호남 출신으로는 최초로 보수정당의 당대표가 됐습니다. 네. 근데
보수를 괴멸시켰죠. 네. 말하자면 이제 그때 이제 그 KBS 그 보도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김시공 국장입니다. 김시공 국장. 네. 그거 좀 빼달라. 그 세월호 그 보도 그거. 네. 왜 그러냐 진짜 우리한테. 그리고 귀태 발언했을 때 이 사람 홍보수석인가 그랬어요. 네. 열변을 토하면서 박근혜를 돕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도 개입한 걸로 해가지고 유죄선고를 받았었죠. 이번도 좀 빨간 줄이 있습니다. 그랬고 이제 그때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광화문 집회에서 처음 얘기했고 그들이 이제 뭐 안철수, 뭐 박지원, 뭐 쭉쭉쭉 나왔죠. 문재인까지 쫙쫙쫙 나와가지고 밀어붙인다. 네. 라고 했을 때 웃기지 마라. 이거 그 되나 봐라.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내 손에 장을 쥐기 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짤방을 양산했습니다. 탄핵되고 나서 누워있을 때? 추미애 대표가 가지고 손을 쥐는 어느 선부터 찢을까요? 골려라 뭐 이런 그 짤방을 네. 양산했던 그 이정현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랫사람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것도 아랫사람입니까? 네. 이제 인생의 롤모델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 롤모델. 근데 이제 조순영 같은 경우는 아버지 조병옥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조병옥 박사의 후광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요.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2세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잘 만난 빨로 올라간 격이 있어요. 있어. 빠르게 조명을 받았습니다. 있어. 근데 이정현은 당대표가 됐을 때 어떻게 됐냐면 이게 아마 구국 공채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죠. 신영국당 구국공채. 구국 공채로 시작해서 당대표까지라고 한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성공 스토리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천의 그 자전거 유세. 그럼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진짜 영남의 조경태, 호남의 이정현은 지역구 관리 잘하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죠. 이 사람은 제가 얘기를 이렇게 저는 신화 같은 존재거든요. 시골에 그 저 유세 네. 자전거 타고 유세 가가지고 네. 어르신들하고 이제 막걸리 마시고 그럼요. 잠 자고 네.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네. 새누리당으로 이제 순천에 당선이 되는 그거 쉽지 않아요. 그 예산 폭탄 발언의 주인공입니다. 맞아요. 내가 당선만 되면 순천에다 예산 폭탄을 때려버리겠다. 네. 그랬었던 그 사람이죠. 싫지만 먹혔잖아요. 먹혔지.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인생 성공 신화가 한 번 있습니다. 해본 가락이 있다. 네. 좋든 싫든. 이 사람은 아버지 빨이 없으면 좀 어렵다. 네, 제가 전형적으로 아버지 빨 내세우는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싫어. 공짜로 얻은 사람들. 그렇지. 그래서 이정현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걸러야 되는 사람으로 조순영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8강에 조순영 2004년 민주당 대표 올라갑니다. 자, 여기 마지막 순서. 네, 사실 이 두 분은 지금 뭐 1, 20대한테는 이름도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클래식 가져왔습니다. 풀 컨디션 강의선진당 대표 신대표, 풀 컨디션의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2007년에 이회창이 대선을 망하고 네. 그래도 내가 충청권 맹주인데 자유선진당이라는 당을 만듭니다. 네. 그 실제로 충청권에서 좀 먹혀요. 충청권은 뭐 자민련 이후에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맹주가 필요해 항상. 호남 자민련이라는 표현을 매번 민주당에 맞아요. 쓰잖아요. 네. 그 모태가 된 지역 기반 정당입니다. 그 이회창까지는 그런 충청 맹주를 자처할 수 있는 파워가 있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냥 세우면 사람들이 모이는 그 단계였는데 신대평이 이제 민선으로는 거의 뭐 최초의 3선 그 충청 남도 도지사를 지냈고요. 네. 사실 이제 관선 때도 한번 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충청 남도 도지사만 4번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충청권에서는 이제 전설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네.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회창을 따라 나섭니다. 따라 나서가지고 잘 보시면 이 사진에 보면 대표 최고위원 심대평이에요. 이게 대표가 심대평이 된 시절이야. 네. 근데 얼굴 표정 봐요. 안 좋죠. 좋지 않네요. 그리고 이회창이 여전히 썽썽하게 자기 얘기하고 있지. 네. 이게 뭐냐면 총재입니다. 총재. 대표가 있는데 네. 총재가 따로 있어. 사장이 있는데 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 나도 씨발 사선 충남 도지사 출신인데 아무 발언권이 없어요. 그렇죠. 이회창이 장식품이야. 중간에 잠깐 개겼다가 그럼 나가? 그럼 나갑니다 또. 나가서 자기 거 따로 차려요. 네. 그랬다가 망하고 다시 굴욕적으로 나중에 흡수합병이 됩니다. 맞습니다. 요 과정을 거치게 되는 신대평. 네. 하지만 2011년이 이 사람의 정점이었습니다. 이회창의 그림자에 있던 시절이 풀컨 자유선진당 대표 시절이다. 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역시 마찬가지로 서청원 대표 얼굴 좋죠? 네. 옆에 이제 박근혜 당시 그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네. 그때 이제 대표 이제 내려놓고 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지금 손을 맞잡고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지만 네. 안타까운 점은 이 두 사람의 당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친박연대네. 그러니까 친박근혜인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만든 당이 있어요. 친박연대. 네. 그 당의 대표가 서청원입니다. 근데 박근혜는 그 당에 소속이 안 돼 있습니다.
아, 심지어 그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MB 때 공천 학살이 돼 일어났을 때 2008년이죠. 박근혜만 빼고 박근혜 친구들 다 날렸을 때죠. 다, 그렇죠. 네. 박근혜 빼고 다 나갔습니다. 네. 다 나가서 자기들끼리 따로 만들었어요. 네. 이때 친박연대도 있고 네. 친박 무소속 연대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아, 친박 무소속 연대의 수장은 홍사덕과 이제 김무성이죠. 슬픈데 부산에서 그렇게 많이 당선됐습니다. 저희 동네잖아요. 네. 친박연대 TK 싹 쓸었죠. 민주당이 이제 2004년, 2008년 정말 무덤일 때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친박연대가 이제 이 성립되는 과정도 졸라 웃긴데 네. 원래 친박연대가 다른 이름이었는데 다른 이름 시절에는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떨어져 나온 전직 국회의원 한 명이 네. 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2007년 대선에서 심지어 출마를 했어. 대망했죠. 0.1%인가? 네. 대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당을 씨발 빚만 졸라 많고 어떡하지? 라고 하고 있을 때 서청원이 쓰고 옵니다. 한나라 탈당한 서청원이 쓰고 와. 내가 지금 네. 몇 명 있어요. 네. 몇 명 있으니까 내가 데리고 들어올 테니까 우리랑 같이 뭘 좀 해보자. 정치를 해보자. 이번 2008년 총선 때 우리 바람을 일으켜보자. 네. 와가지고 보름 만인가 당 이름을 친박연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냥 당을 기가 막힙니다. 먹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있던 사람들이 쫓겨납니다. 그렇죠. 빈집털이에서 원래 우리 집이었던 것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친박연대를 꾸려가지고 그때 대거 당선이 되죠. 네. 대거 당선이 된 다음에 불법 선거자금 받은 게 들통이 나가지고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1번이 날라갔을 거예요 그때. 아마. 그렇죠, 그렇죠.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랬던 친박연대 서청원이 이 당시에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아유, 그럼요. 자, 인생 전성기 심대평 대 네. 인생 전성기 서청원. 서청원. 하지만 아무도 따라가고 싶지는 않은 상태의 이 두 사람. 네.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아 이게 참 어렵거든요. 비례대표 1번이 구속되긴 했으나 구속되긴 했으나 당선은 됐어, 당선은 됐어. 여기는 아주 냉정하게 따지면 정말 진정한 자본주의 정당이다. 돈을 많이 내면 돈 주면 1번 주는 거야. 1번 주는 거야. 여기는 좀 덜 내면 2번이고.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확실성이 있는 정당입니다. 1원당 1주주권. 아 그럼요. 이게 사실 주식회사네. 아 그렇습니다. 정당이 아니고. 여기는 투자적 관점으로 가겠습니다. 정당이 아니고 주식회사잖아. 아 그럼요. 투자적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돈 덜 냈어? 너 짜져. 네. 요게 가능하다. 완벽하게 줄 세우기가 되는 그런 정당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은 거네.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이 없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없어. 네. 내가 돈이 없으면 짜지는 거고, 네. 돈이 많으면 뺏지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구속될 가능성은 있지만. 네. 네.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평가 우량주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 우량주. 돈을 넣는 만큼 올라갈 수가 있어요. 효용성은 확실하다. 네. 근데 심대평은 저평가 작전주의예요. 이거 들어갔을 때 투자 손실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네. 잘 되면은 무조건 공천 당선인데. 아니 형, 사선 충남도지사라며. 네. 왜 나는 공천이 안 돼? 근데 터지면 대박이 나는 거죠. 터진다 대박이다. 적은 의석수로 큰 힘의 균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최고위원대. 그럼요. 초선인대. 그럼요. 그럴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그럼 때문에 어느 쪽이 나온 거야? 작전주는 위험하죠. 안정적인 투자가. 안정적인 투자가. 네, 여러분 많이 넣는 경험하지 만큼 않습니까? 나오는 거. 그렇습니다. 이름도 청원이잖아. 청원하는 만큼 나오는 겁니다. 심대평은 잘해봤자 개평 받을 수 있는 그 겁니다. 대평이고. 투자로. 뽀찌랑 함께. 네. 뽀찌랑 함께. 쩐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심대평이 걸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8강 진출자 심대평 2011년 버전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8강만 해봤는데 네. 여러분이 이제 초보 정치인이다, 초선이다. 그러면 이제 당 대표 따라가야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잘못 따라가면 이준석 따라간 천하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피해야 할 정치인 저희가 지금 골라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시면 유튜브 채널 제목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제목 올려주세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거 해달라. 뭐 다른 유튜브 채널에 봤는데 이거 니네가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거 올려주셔야 됩니다. 주문 받습니다. 서청원과 함께하는 청원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다 해드린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저 유튜버들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